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빚에 허덕일 때 어머니는 이런 돈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철수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들은 첫마디였죠. 그의 손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전 항상 돈이 없다고 해서 대학도 포기했는데 왜 말도 안 해주셨어요? 가족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시당할까 두려웠단다. 내 힘으로 살고 싶었어. 그 순간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이정자, 올해 75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웠지요. 평생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들 철수는 은행에서 대리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52살의 나이에 집 대출, 아이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죠. 하지만 요즘 들어 경제적인 부담에 많이 지쳐 보입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며느리 선희는 49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과 달리 돈보다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따뜻한 성격이에요. 집안일도 척척 해내면서 학생들도 사랑으로 가르치는 현명한 여성이죠. 가끔 절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오기도 합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게 드세요. 제가 요리책 보고 특별히 만들었어요. 손주 지훈이는 25살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 시험에 떨어졌지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대견합니다. 제게는 특별히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나눠요. 주말마다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곤 하죠. 딸 미영이는 45살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둘째라 항상 무언가를 양보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난 항상 희생만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바쁜 병원 일과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저를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면 꼭 챙겨 찾아옵니다. 제 생활은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평생 모은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따로 통장에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그리고 지금은 문을 닫은 구멍가게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거의 쓰지 않고 저금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세상이 참 두렵게 느껴졌어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고 의지하다 보면 점점 무시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느라 한숨 쉬는 자식들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아두자. 혹시 아픈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시작한 저축이 어느새 제법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돈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통장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왠지 말하면 돈을 써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고, 솔직히 제 작은 성취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유일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고 가족들이 제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숨겨왔던 통장이 들려 있었죠.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집안 정리를 했죠. 점심때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숨이 잘 안 쉬어져. 거실에 있던 소파에 앉았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전화기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깜깜한 어둠만 기억납니다.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구급차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시 의식이 흐려졌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흰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몸에는 여러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어머니, 정신 드세요? 철수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제가 눈을 떴다는 걸 알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병원이에요.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옆집 김 할머니가 우연히 보고 119에 전화하셨대요. 그때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혼자 있다가 쓰러졌고 운 좋게 발견되어 병원에 온 것이었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철수뿐만 아니라 선희, 미영, 그리고 지훈이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가족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 증상이래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한대요. 선희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장 질환이라니. 그동안 가끔 가슴이 답답하긴 했지만 나이 든 탓이라 생각했을 뿐 심각한 병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제 연락받고 너무 놀랐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항상 밝던 아이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신도 들고. 그런데 너희들 다 회사는? 학교는? 저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부담 주는 게 싫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두고 병원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미영이 약간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인 미영은 다른 가족들보다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철수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면 부담을 줄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제 독립성을 잃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후 혼자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철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몰래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철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의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평생 모은 제 비상금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그토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철수가 펼친 통장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놓인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심장 때문인지 비밀이 드러난 부끄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대답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은 거야. 조금씩 모았다고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원이 넘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통장을 받아 들고는 놀란 눈으로 잔액을 확인했어요. 엄마, 이렇게 돈이 있었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미영의 눈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희가 다가와 제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조금씩 모았어. 가게 할 때부터. 그리고 연금에서도 조금씩. 제 설명은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제 통장을 발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그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실패해 지금까지 빚을 갚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게 철수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미안해. 그냥 비상금이라고 생각했어. 비상금이요. 그럼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는 비상이 아니었나요? 철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그때 돈을 꺼내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쓰면 제 독립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에게 말하지 못한 건 그 때문이었어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어머님 상태가 아직 안 좋으신데. 선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당신도 이해해. 우리 집 대출금이 올라서 힘들 때 어머니는 이렇게 돈을 숨겨두고 계셨다고! 철수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훈이만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잠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미영이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난 대학 진학 포기했어. 집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간호학원 다니면서 일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영이 대학에 가고 싶어 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돈이 많지 않았고 남편 장례비로 대부분 써버린 후였습니다. 그땐 정말 돈이 없었어. 이건 그 후에 조금씩 모은 거야. 엄마는 항상 그래요. 둘째라서 그런지 난 항상 포기해야 했어요. 오빠 교육비, 오빠 사업자금, 다 오빠 먼저였잖아요. 미영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영에게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커서 옛날 일을 들추지 말자. 철수가 미영에게 말했지만 그 역시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껴온 돈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다니.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진정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선희의 말에 철수와 미영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만이 제 곁에 남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지훈이의 다정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지. 평생 모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안겨준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제 상태를 점검했어요. 가족들은 복도에 서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 쉬세요. 지훈이가 제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지훈이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만이 제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너 취업될 때까지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제 말에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응.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씩 모았어. 내가 어릴 때 자주 아팠잖아. 그때 병원비 때문에 철수가 많이 힘들어했거든. 내가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도와준 것 같아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흥분했네요. 철수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희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건 당연하죠. 그냥 갑자기 알게 돼서. 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저도 아까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준 줄 몰랐어요. 다들 앉아보렴. 이야기할 게 있어. 가족들이 병실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돈은 내가 쓰려고 모은 게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선희가 물었어요. 그럼 어떤 용도로 모으신 거예요, 어머님? 처음에는 그냥 비상금으로 모았어.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알아. 하지만 세상에 자식 도움 안 받고 사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래서 나만큼은 내 힘으로 살고 싶었어. 제 말에 선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나를 위한 돈이었는데 어느새 너희를 위한 돈이 됐지.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중에 내가 많이 아프거나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됐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모은 거야. 가족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우리가 있는데 요양원이라니요? 그래. 그게 내 선택이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선희야. 난 너희 결혼할 때부터 봤어.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들 얼마나 힘든지.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니? 제 말에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미영아, 내가 간호사니까 더 잘 알잖아. 치매 걸린 노인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큰 부담이 될 거야.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내 선택이야. 돈을 모은 이유도 그거고,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내 돈으로 가고 싶었어. 그래야 너희에게 당당할 수 있으니까. 철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만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응.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늙어. 그리고 늙으면 아프고 의존적이 돼. 난 너희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겨온 비밀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 같았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아온 돈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철수가 병실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불효자처럼 보였나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철수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철수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요양원에 가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철수의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선희가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 바쁘게 살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 주기 싫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선희의 말에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럼 그 돈은 정말 요양원 비용으로만 쓸 생각이셨어요? 다른 계획은 없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어갔어요.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던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어머니? 철수가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너희들한테 남겨주려고 했어. 네. 철수와 미영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나 죽고 나면 철수, 미영이 둘이 나눠 갖게 하려고 했어. 유서도 써뒀어.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지훈이 취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려고도 했고, 미영이 아이들 대학 갈 때도 도와주고 싶었어. 가족들은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놀랐지? 이 할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응. 난 항상 너희를 위해 살았어. 비록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때 철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죠? 통장만 발견했는데 도장은 못 찾았거든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역시 철수는 꼼꼼했어요. 침대 밑 서랍에 있어 양말 속에 넣어뒀지. 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숨겨두셨어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조금 민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것도 없었죠. 그게 내가 아프거나 혼자 살 수 없게 됐을 때 요양원에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너희가 반대할까봐 그랬어. 너희가 모시겠다며 내 뜻을 무시할까봐. 그래서 도장은 따로 숨겨뒀어. 이 말에 철수의 얼굴이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미영도 놀란 듯 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뜻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미영이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늙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자식들이 부모 재산 관리한다며 통장 가져가고 부모 뜻은 무시하고.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절대 어머님 의사에 반하는 일 안 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한 것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 경계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조심스러웠나 보다. 철수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그런 의심을 하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철수야, 너희를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든 사람의 걱정이야. 이해해줘.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할머니는 그저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지훈이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께서 그 돈을 숨기신 진짜 이유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셔서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무시당할까봐. 저는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맞아. 지훈아, 내가 정확히 맞췄어. 가족들은 저와 지훈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내가 돈을 숨긴 건 혹시라도 내가 무시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 힘으로 살고 싶었어. 무시당한다니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아니라 세상이, 그리고 나 자신이.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많이 무력했었어. 갑자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지. 가족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제 속마음이었어요. 그때 느꼈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걸. 은행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가난한 노인은 대우가 달라. 특히 여자 노인은 더.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이 있어야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선희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그건 저희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선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끔 그랬어. 제 대답에 철수와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어요. 너희 탓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그랬던 거지. 나이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스스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특히 명절 때 너희가 용돈 주면 한편으론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론 서글펐어. 이제 난 받기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면서 나도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증거처럼 여겼어. 나도 아직 가치가 있다라는 증명 같은 거였지. 지훈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이었던 거네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그거야. 내 자존심, 내 가치. 병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철수가 갑자기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네요.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철수야. 너희 탓이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면 그건 저희의 잘못이에요. 어머니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나 봐요. 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영도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엄마 마음은 생각 못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요양원에 가실 생각이셨어요? 지훈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확실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선택지였어요. 글쎄, 만약 내가 정말 아프거나 너희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선택이야. 어머니, 철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실 말이야,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는 건 나도 알아. 제 솔직한 고백에 가족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이틀 후,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혼자 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철수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손님방 준비해뒀어요.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만이라도 저희와 지내세요. 선희가 제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선희야. 배 끼치게 되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무슨 폐예요. 병실 문이 열리고 철수와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수상했어요. 뭐야? 너희 둘 왜 그렇게 수상한 표정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와 지훈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지 결정하셨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방금 선희와 이야기한 참이었는데 선희가 너희 집에 가자고 해서 당분간 신세 질 생각이었는데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철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좋은 제안을 했거든요. 어머니 생각도 들어보려고요. 지훈이가 앞으로 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이번에 취업이 됐어요. 정말. 언제? 왜 말 안 했어? 저는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지훈이가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팠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었네요. 어제 최종 발표가 났어요. 할머니께 기쁜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훈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축하해. 지훈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회사가 할머니 집 근처에 있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제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도 가깝고
그리고 솔직히 자취하는 것보다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훈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할머니랑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음식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철수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훈이도 독립하고 싶어 했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산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젊은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겠어? 할머니가 아프면 너도 고생할 텐데. 할머니, 제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직장인이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훈이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은 어떻게 할 거니? 제 질문에 철수가 주머니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물건이니 어머니께 돌려드려요.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철수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통장을 다시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너희가 맡아줄래? 지훈이 취업 축하 선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가 정말 아플 때 쓰자. 어머니,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너희와 함께 결정하고 싶어. 철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선희도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어머님 뜻을 존중할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심장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데 엄마 상태를 봐주신대요. 특별 진료로요. 정말. 그런데 비싸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래 일한 덕분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 아이들 학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요. 그걸로 엄마 치료비 도울 수 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항상 우리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도울 차례예요. 미영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미영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족들이 모두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였어요. 돈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빨리 나으셔서 같이 살아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지훈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지훈아, 기대할게.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 아이는 출근 전에 항상 제게 아침 인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종종 간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주말이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끔은 저를 데리고 영화도 보러 갑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지훈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는 요리에 관심을 보이며 가끔 저녁을 준비하곤 해요. 비록 서툴지만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회사 적응은 잘 되니? 네. 할머니,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어요. 지훈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주가 취업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미영이 소개해준 심장 전문의 덕분에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철수와 선이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미영이 가족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곤 하죠. 가족 모임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참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 통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철수가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돈을 어떻게 하실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많이 생각해 봤어. 그리고 결정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반은 내 치료비와 생활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반은 나눌 거야. 나누신다고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 미영이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지훈이 월세 보증금으로도 쓰고 그리고 미영이 아이들 학자금으로도 조금 떼어놓을 거야. 엄마,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던 것 같아.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쓰고 싶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맞아. 엄마, 우리 위해 쓰지 마세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그 돈을 모은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해 봤어. 처음엔 내 자존심과 독립을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정한 행복은 혼자 가진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걸. 가족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알아. 선이야. 그래서 내가 제안이 있어. 어떤 제안이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 다 같이. 가족 여행이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제주도나 강원도. 어디든 좋아. 평생 돈 모으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거든. 이제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지훈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환하게 웃었어요. 철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가족 여행. 저희도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결정된 거네. 다음 달에 날짜 잡아서 가자. 모두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가족의 행복과 추억을 위해 쓰인다니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양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 생각 갖고 계신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 없어. 지훈이랑 같이 살면서 많이 행복하거든. 그리고 너희가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도 않고. 정말 다행이에요. 선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존중받고 싶어 해. 이제 알았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던 거야. 어머니, 그리고 너희가 날 존중해준다는 걸 이제 확실히 느껴.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가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아직 들어오렴. 지훈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가족 여행 이야기 나올 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는 여행이라니. 그래. 나도 기대돼. 오랜만에 여행이니까. 할머니, 사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고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거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도 너한테 많이 배웠어. 혼자 간직하기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창밖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가족과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생 감추어온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 결과는 두려움이 아닌 화해와 이해였습니다. 지훈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자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가족과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돈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제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밀을 만들어 자신을 지키려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솔직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